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ISMSP 인증, 이걸로 공부할 때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가 구축, 두 번째가, 구축하고, 이제 심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 세 개를 다 해보면, 이제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도움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실습 위주로 해서 할 건데요. 그러면 지금 뭐 하단의 인증 기준을 보면 성능 및 장애 관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여기에서 그냥 임의로 해볼게요. 자, 성능 및 장애 관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능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폰트만 좀 바꾸고요. 자, 그러면 성능 계획서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끝까지 한번 가볼 겁니다. 성능 계획서라고 했으니까 성능 목표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성능 목표는 우리가 이거는 원래는 서비스별로 잡아야 되는데 그죠? 뭐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잡을게요. 시스템 사용자 측면에서 응답 속도의 지연이 없어야 하고 사전에 성능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그냥 임의로 잡았어요. 제가 그냥 멋대로. 자, 그런 다음에 일단은 성능 계획서니까 첫 번째 성능 테스트에 범위가 있어야 되죠. 그죠? 범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범위가 우리는 홈페이지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이용자 홈페이지의 응답 속도는 3초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 그냥 웹서버라고 할까요? 웹서버가 있어요. 자, 웹서버는 CPU의 평균 여유 공간, 여유 이게 좀 문장이 이상한데 여유는 뭐 10% 이상 있어야 한다. 그죠? 문장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성능 목표 계획서니까요. 이 계획서의 말뜻이 그거니까요. 그래서 성능 테스트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테스트 방법, 성능 테스트 방법이 계획서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ISMSP를 공부를 할 때 자 기본적으로 지금 구축, 심사, 그죠? 시험은 ISMSP 시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대신 이제는 별의별 게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하나씩 제가 이제는 샘플로 이제 할 건데요. 성능 테스트 방법은 일단은 뭐 도구가 있어야 될 거죠. 어떻게 테스트 할 거냐? 나는 JMeter 뭐 버전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8.x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성능 테스트는 부하를 주는 거잖아요. 가상 사용자는 20유저, 그죠? 20명의 가짜 사용자를 할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법까지 심플하지만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테스트를 할 때 이게 만약에 웹이라면 성능 테스트 페이지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웹이라면 이제 서버는 좀 다르겠지만 자 그래서 한번 해보죠. 어떤 페이지냐면 우리는 로그인 페이지를 할 겁니다. 그럼 뭐 따따따.그냥 이게 거짓말로 쓸게 이거는 네이버.com에 login.jsp가 있는데 이걸 테스트 할 거고요. 그리고 나는 주문이라는 웹페이지가 있는데 이 주문도 할 겁니다. 왜? 주문도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주요 페이지의 리스트가 나오고 버추얼 유저는 20명으로 하고요. 또 하나 성능 테스트의 이 목표가 이렇게 있지만 좀 더 수치적인 목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획서는 뭐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계획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2.9.2의 이 성능에 대한 거 하나, 물론 이것도 또 별개입니다. 성능에 대한 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ISMS-T를 위해서는 성능 테스트 계획서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없는 게 뭡니까? 조직. 누가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누가 할 거냐. 그죠?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일정. 언제 할 거냐. 그죠? 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필요한 거는 스크립트. 스크립트 생성 일정과, 크자가 빠졌네요. 스크립트 생성 일정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일정. 요 한 세트가 이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성능 테스트 계획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었다고 치고, 그죠? 이제 거의 다 만들어서 주요 내용은 다 포함시켰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인증을 위해서 지금 구축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즘은 이제 시대가 좋으니까요. 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JMeter라는 거를 다운로드 받을게요. JMeter. 여기 보면 JMeter 하면 JMeter 이렇게 다운로드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JMeter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뭐 다운로드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소스도 있고 바이너리도 있는데 당연히 바이너리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여기 zip 파일이 있죠? 이 zip 파일을 받아야죠. 그죠? 그럼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내 PC에 한 67메가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네,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내가 다운로드를 받고 그냥 압축만 풀면 돼요. 그래, 압축만 풀면요. 내가 이제 뭐가 생기냐면, 저는 아마 저번에 한번 해둔 것 같은데, 이렇게 압축을 풀면 이런 메뉴가, 이런 디렉토리가 그냥 생깁니다. 그냥 압축밖에 풀 게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 그 아파치 JMeter 5.3 여기 들어가서 요 계획서대로, 여기 나와 있는 계획서대로 하는 거예요. 성능 테스트 계획서대로.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열어두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가 하려는 타겟의 성능 테스트는 뭐냐? 지금 웹 쪽은 이 아파치 웹 서버, 이거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하는 거고, 즉, 고객이 HTTP가 됐건, HTTPS가 됐건, 이렇게 호출을 했을 때, 이 서버에 부하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 테스트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서버와 서버가 그러니까 이 서버 간의 또 성능 테스트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쪽 거는 지금 우리가 다운받은 JMeter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똑같아요. 그냥 불러만 주면 되는 거니까요. 크게 뭐 JMeter건 아니건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그림을 가지고 스텝별로 그대로 나갈 거예요. 실습은. 그래서 지금 처음 하는 건 성능 테스트라는 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JMeter를 일단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압축까지 풀었습니다. 뭐 인스톨 과정은 필요 없어요. 그냥 압축만 풀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볼게요. 자, 리눅스를 이렇게 깔았는데 그 중에 칼리 X86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가 부팅이 되겠죠. 이 부팅되는 동안 제가 잠깐 주의사항을 얘기를 드리면 이 컴퓨터는 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IP 주소를 호출한다고 해서 이 리눅스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보면 명령 프롬프트 윈도우입니다. 그죠? 현재 윈도우예요. 윈도우에서 IP config라고 이렇게 치면 IP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죠? 이렇게 쳤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저는 이더넷 5에 이상한 IP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에 무슨 IP가 있죠? 그럼 이 이더넷 5의 의미가 뭐냐? 자, 인터넷 옵션을 보면 지금 이더넷 5라고 적혀 있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버추얼 박스 온리 이더넷이라고 적혀 있어요. 요거의 IP입니다. 우리는 리눅스를 부를 때 얘를 불러야지만 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IP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한글의 이름이 이더넷 5로 저는 돼 있기 때문에 요 이더넷 5 부분을 확인하는 것 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더넷 뭐 3번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2번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 리눅스에서 여기 설정을 눌러볼게요. 설정을 누르면 여기에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NAT로 되어 있어요. 즉 NAT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설 IP 쓰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고급을 누르면 밑에 포트 포워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웹을 테스트할 거니까 웹의 포트 번호는 몇 번입니까? 80번이죠. 그래 80번을 등록하고 여기 게스트 IP의 요 IP가 누구 거냐면 요 리눅스의 IP입니다. 요 리눅스의. 그리고 요 IP가 누구 거냐면 이 윈도우의 버추얼 박스의 IP입니다. 요 IP가. 그러면 지금 172.248이니까요. 제가 제대로 됐네. 172.248 맞죠? 172. 이거 좀 틀리죠? 얘는 맞는데 그죠? 248 요거로 바꿔줘야죠. 복사했습니다. 248 248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이 몇 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요거 한 줄이면 됩니다. 요거 NAT 80번 포트에 대해서 요 NAT의 그 리눅스의 IP는 NAT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똑같아요. 그냥 이거 입력하면 돼요. 10.0.2.15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두고 이제 그죠? 이제 요건 내리고요. 여기 리눅스가 떴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사항은 여기 other라는 거를 선택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거를 선택해야지만 로그인 아이디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보면 이거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아이디는 ROOT 그죠? 이거 메모장에다가 제가 좀 쓰면서 할게요. 메모장이 왜 안 나오지? 아이디는 ROOT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ROT 루트 패스워드는 1234입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 누르면 1234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웹을 테스트한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요 버튼 이게 이제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저걸 누르면 입력 창이 나와요. 이렇게 제가 폰트를 좀 크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웹 서버를 실행해 줘야 되는데 서비스 아파치 2 스타트 그 다음 DB 서비스 MySQL 스타트 그리고 기동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서비스 아파치 2 스타트 서비스 MySQL 스타트 이제 웹서버가 기동이 됐고 DB가 기동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능 테스트 웹사이트는 끝났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면 간단합니다. 버추얼 박스의 IP 요게 버추얼 박스의 IP라고 얘기 드렸죠. 요거를 메모를 해두세요. 일단 박스의 IP가 169.254.172.248 그죠? 248이죠? 이제 됐습니다. 이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가 끝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자, 물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어도 돼요. 앞에다가 http 이렇게 붙이고 요거를 카피를 해서 이 브라우저에다가 그대로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뭔가 나오죠. 저는 지금 윈도우에서 디렉토리 리스트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DVW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사이트가 특이해서 그래요. 자 DVWA까지 즉 이렇게 대문자로 DVWA 그죠? 이렇게까지 붙여보세요. 그러면 지금 하단과 같은 이걸 복사해 보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성능 테스트라는 인증 기준 때문에 성능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요 웹페이지라는 거는 각자 기업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가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우리는 웹사이트가 없으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얘를 쓴 것 뿐인 겁니다. 그죠? 얘를 쓴 것 뿐인 거고요.
자, 그리고요. 이제 하나를 더 하는데 tail이라는 거는 파일의 끝을 보는 명령인데요. 아파치 2 밑에 자, 이렇게 치면 웹 서버에서 웹에 어떤 호출을 하면 그 로그가 화면에 보입니다. 제가 이제 복사를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엔터를 치면 되겠죠. 그리고 하기는 브라우저 여기에다가 커서를 두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웹 서버에 이렇게 로그가 기록이 되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고 두 번째 창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창은요. 어차피 커맨드 하나만 칠 거니까 일단은 창만 그냥 열어둘게요. 요거까지만 해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단지 우리는 이제 운영 중인 웹사이트가 없으니까 실제 사이트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테스트 사이트로 그냥 이거를 그냥 열어둔 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제 JMeter로 갑니다. 이제 JMeter인데 요게 bin이라는 메뉴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jmeter.ba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행이 안 되면 그거는 자르라는 파일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르가 없으면 자바 계열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얘는 자바 계열이거든요. 이렇게 돌려볼게요. 클릭만 하면 뜹니다. 자, 근데 얘가 좀 무거워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아파치 JMeter 이렇게 뜨죠. 그러니까 압축만 풀면 이렇게 떠야 돼요. 자르가 깔려 있으면. 그리고 이 창은 밑으로 내려두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화면의 배열을 좀 바꿔볼게요. 이쪽은 웹서버, 이쪽은 테스트 도구, 그리고 그림으로 치면 이 전체적인 시스템의 개요의 구성도에서 테스터는 여기 있고 웹서버 1번, 이 웹서버 1번, 성능 테스트 도구는 당연히 여기 있는 거죠. 2번, 이 JMeter가 2번인 거고요. 그러면 이 웹서버에 뭔가를 올리면 로그가 기록이 되는데 그 로그가 3번 access.log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테일로 이렇게 명령을 준 거 이게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아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서 엔터를 이렇게 탁 치면 여기에 로그가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4번이 필요한데 4번도 여기에 있습니다. 즉 트래픽을 얘가 이쪽으로 계속 불러주면 이쪽에서 성능을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이 서버의 성능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4번이 되는 거고 4번을 보는 방법은 VM state 1 그러면 1초 단위로 CPU 사용료를 찍습니다. 근데 이거는 화면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파일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걸 조금 작게 하겠습니다. CPU의 그 여유 공간이 여기 있어요, 여기. 제일 끝에 이 CPU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냥 파일로 해볼게요. 이렇게 두고, VM state 1에 이렇게 넣고, result.txt. 좀 이따 엔터 칠 겁니다. 아직 이쪽에서 하질 않았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는 그 구도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구도를 만들어 놨고, 자, 여기 보면 이제 테스트 플랜이 있는데,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면, 이거 되게 쉬워요, 이거. add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스레드 그룹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스레드 그룹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스레드 그룹, 그 다음에 여기 리스너, 그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쭉 있는데, 스레드 그룹을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는 이 그룹이라는 거는 앞으로 내가 추가할 어떤 시나리오들. 그래서 이 테스트는 우리 홈페이지에 대한 홈페이지 로그인 부분 성능 테스트야. 그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루프 카운트가 있죠. 몇 번을 반복할 겁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일단 테스트니까 두 번만 반복해봐. 그리고 상단에 보면 유저스가 있죠. 그러면 몇 명의 가상 유저를 둘 겁니까? 그러면 일단 한 명으로 두죠. 한 명으로. 그리고 세컨드니까 1초. 1초 보내고 한 번 쉬었다 1초 보내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설정이 스레드 그룹이죠. 오른쪽 버튼을 여기서 다시 누르면요. 요게 심플러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테스트할 게 웹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HTTP 리퀘스트를 하나 올려줘. 그죠?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버추얼 박스의 IP를 여기에다가 여기 서버 IP 있죠?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URL을 불러 그런 얘기가 되겠죠? URL을. 근데 슬래시하고 제가 아까처럼 그냥 login.jsp JSP 맞나? PHP네요. 그죠? PHP를 불러. 그죠? 그래서 요걸 부르고 끝에 이제 화면을 좀 크게 하면 보이겠지만 우리가 이제 포트 번호도 줄 수 있죠. 그래서 웹이니까 80번 포트로 그죠? 이렇게 불러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서버 IP와 그죠? 이 경로가 들어가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한꺼번에 줬는데 요거를 카피를 하고 여기 보면 패스라고 있죠? 그죠? 요 IP를 자 여기는 이제는 서버의 IP만 그죠? 부여를 했어요. HTTP get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그냥 제대로 올라가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요 초록색 화살표를 눌러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이브 하고요. 지금 안 올라갔죠? 그죠? 안 요게 올라가면은 여기 로고가 떠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요걸 요따가 한번 붙여볼게요.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올려보죠. 제가 이제 올라가네요. 요따가네. 그죠? 여기 이제 로고가 떴죠? 근데 로고가 몇 개가 떴냐면 요거 하나 지금 두 개가 떴어요. 왜 두 개가 떴냐면 스레드 그룹에서 루프 카운트를 2를 줬으니까 두 번을 부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2로 주면 얘는 두 명의 유저가 한 명씩 두 번이니까 네 번을 부르겠죠. 당연히. 그죠? 일단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죠? 뭔가 몇 개가 쭉쭉쭉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제 성능 테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는 알았어. 그러면 이걸 갖고 제가 이렇게 엔터를 쳐줄게요. 이거는 CPU의 사용률, 여유량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쪽에 다시 로고가 올라갔겠죠. 물론 몇 번 안 올렸기 때문에 큰 부하를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컨트롤 C로 이걸 끝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한 겁니까? ISMS 인증 항목에서 성능 테스트라는 거를 하라고 해서 성능 테스트 계획서를 만들었고 그대로 성능 테스트를 한 거죠. 그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지저분한 걸 제가 좀 지우고요. 지우고 캣으로 result.txt를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요걸 봤는데 여기에 보면 요 id가 CPU가 노는 정도예요. 나 97% 놀아, 나 99% 놀아, 나 100% 놀아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97%, 근데 갑자기 92, 94 이렇게 좀 줄어들었잖아요. 뭐 이때 이제는 이 트래픽이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아주 적게 올렸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정보만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메모를 하면서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걸 하는 거는요, 인증 기준 하나 갖고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인증 기준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성능 테스트의 CPU 사용률을 보기 위해서 리눅스에서 쓴 명령어고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성능 테스트를 이렇게 넣고 보고서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요거를 요렇게 요 숫자만 요렇게 자르고 싶습니다. 요렇게. 근데 요 줄과 요 줄은 필요가 없어요. 요 데이터, 이 하단에 있는 데이터만 우리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캣에 txt를 걸어두고요. 그랩에 -v라는 건 빼라는 겁니다. 메모리라는 걸 빼고 메모리가 어디 있습니까? 요 한 줄에 지금 메모리라는 영어 있죠? 이 줄 날려버리고 -v가 제외니까 그리고 또 5에 그래 또 빼는데 뭘 빼냐면 여기 영어 단어 free라고 있죠? free라는 걸 좀 빼줘.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밑에다가 제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자, 그대로 엔터를 치니까 아까 머리 쪽의 데이터 없어졌죠? 그죠? 네, 불필요한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일단은 요 필드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번호를 세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AWK 다른 거 필요 없고 프린트 $15번만 좀 줘봐. 이게 그 뜻이에요. $15번. 요것만 좀 화면에 뿌려줘. 이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좀 이런 거 지워버리고요. 제가 요것만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제 요 정보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CPU의 여유 공간, 여유 사용률 그 정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엑셀을 하나 띄워서 요거를 그대로 긁어서 제가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카피에 여기에 붙여넣기.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삽입에 아무 차트나 그러면 지금 CPU의 여유 공간의 차트까지 딱 끝났죠. 그러면 이 차트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계획서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저걸 포함시켜서 결과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결과서의 문서까지 그죠? 언제 했고 누가 했고 스크립트 어떻게 만들었고 스크립트의 내용은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게 스크립트예요. 이게 스크립트 어떻게 만들었고 버추얼 유저 얼마나 줬고 그리고 실제 성능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최종 안정적이다, 괜찮다, 아니면 확장해야 된다 이거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뭐 엑셀에 차트 그리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뭐 엑셀이 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데이터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인증 기준을 실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요거잖아요. 구축 완료한 거죠. 지금 구축 완료한 겁니다. 그러면 성능 테스트 했고 보고서 만들었고 뭐 사인 받을 거 뭐 사인이야 뭐 받으면 되죠. 팀장님한테 받을 거면 팀장님한테 받고 그죠? 받으면 되죠. 그럼 사인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과정에서 우리가 거꾸로 이 성능이라는 이 주제 하나만 심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지금의 한 일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심사를 한다면 이 시나리오를 알고 있다면요. 굳이 뭐랄까 이 밑에 주요 확인사항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보지 않아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아까 그 웹페이지에서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죠? 테스트에 포함된 URL이 과연 옳은 거냐? 이거는 이제는 잘 호출하지 않는 웹페이지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그 웹페이지에 기능이 별로 없어. 기능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웹도 부하가 걸리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봐야 되고 두 번째
버추얼 유저, 이 버추얼 유저의 수가 지금은 우리는 가정으로 2명으로 했는데 과연 이 2명이 적정하게 성능 테스트를 한 거냐, 아니면 이걸 100명으로 하는 게 맞는 거냐,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파라메터가 있어요. JMeter에서 파라메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파라메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를 입력으로 넣으면 결과가 하나가 나오는 화면이 있고, 하나를 입력했을 때 결과가 n개가 나오는 화면이 있죠. 여기에서 하나를 했을 때 하나가 나오는 거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부하가 별로 안 가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금 웹서버를 갖고 했는데 웹서버 말고 일반 서버에 대한 성능은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냐, 그리고 웹서버에 대해서 인증 범위 내의 웹서버를 모두 한 것이냐, 그죠? 이것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성능 테스트를 매월 한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매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는 것. 똑같은 방법이라는 게 뭡니까? 테스트가 포함된 URL, 똑같은 버추얼 유저 수, 그거를 매달 똑같이 하면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똑같이 나오죠.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그러면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 URL을 계속 변경해 가면서 조금 더 개선해 가면서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겠죠. 왜? 이거는 개발이 아니라 지금 운영 중에 하는 성능 테스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딱 이렇게 두고요. 이제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용량이나 장애 관리는 잊어버리고 오직 성능 하나에만 초점을 놔서 봅니다. 정보 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을 위해서 성능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성능 요구사항을 정의한다는 건 뭡니까? 성능 테스트 계획서나 이런 문서에서 성능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는 어떻게 해요? 서비스별로 있어야 됩니다. 웹페이지의 호출 성능과 서버의 응답 성능은 목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별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럼 이 말은 매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냐? 운영자는 VM 스테이트라는 걸 써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지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보고, 서버가 한두 대면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겠지만 실제 이렇게 눈 뜨고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이 모니터링을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APM이라는 솔루션의 통합 화면을 보고 있는 거죠. 얘가 알람으로 알려주니까 이 솔루션이. 그렇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뺀다고 했어요. 일단 다 빼고, 자, 성능만 봅니다. 성능에 대한 서비스 및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정보 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을 식별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스템에서 우리의 업무는 이용자가 쓰는 업무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 정보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고 이 과정에서 보안 시스템은 현재로선 방화벽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임계치를 정의하냐, 그죠? 그러면 아까 CPU 사용률이 뭐 90%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사용률이 아니죠. 여유율이 90%인 거죠. 이게 30% 이내로 떨어지면 우리는 증설을 하겠다. 그래서 이 임계치가 아까 계획서에 있으란 얘기잖아요. 이거를 필드를 넣어서 그 문서에 쳐넣으란 얘기죠. 그리고 모니터링 방법, 성능을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데 알람 같은 거, 현재 이거는 APM 하나면 끝납니다. 사실은 APM 하나면 끝나요. 근데 뭐 APM이 없으면 전일 데이터 로그 분석을 통해서, 왜냐면 그 제니퍼가 모든 기업이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캡처해 두고 파일로 기록해 둔 다음에 뭔가 이상 징후를 약간 사후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죠. 쭉 가볼게요. 성능에 대해서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조치 방안, 그죠? 뭐 그대로 이건 장애고요. 자, 그리고
결함만 봐보세요. 성능만 봅니다. 성능 및 성능에 대해서 임계치를 정의하지 않았거나 계획서에 임계치 안 넣었다. 그리고 그걸 기록하지 않았다. 그 얘기인 거고, 성능에 대해서 뭔가 부하가 있고 뭔가 성능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 굉장히 심플하죠. 그러니까 뭐랄까 쉽죠. 사실 우리가 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쉽죠. 여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근데 지금 이 결함에서는 사실은 성능 테스트를 우리가 제대로 했냐, 혹은 제대로 모니터링 했냐, 그런 부분은 없죠. 지금 내용이. 그래서 구축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구축을 해보면 내가 볼 변수들, 내가 뭔가를 봐야 될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심사를 했어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뭘 해야 됩니까? 결함 보고서라는 걸 써야 되죠. 그러면 뭐 8월 2일 결함 보고서를 써야죠. 뭐 예를 들어서 ABC 기업인 거고, 지금 여기는 뭐냐면 이제 인증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홈페이지 관리, 기관 확인자, 이거는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이름입니다. 최고 책임자는 홍길동, 심사원은 뭐 이모진이고, 관련 부서, 여기에 관련된 부서는 예를 들어서 인프라 운영팀이 관련된다. 그러면 ISMS 인증 항목, 관리체계 항목은 2.9.2에 2고, 거기에 뭐에 해당이 되냐? 성능 및 장애 관리에 해당이 된다. 이거 조금 크게 볼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인증 기준. 인증 기준은 뭐냐면, 인증 기준은 저걸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보 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을 위하여 성능 및 용량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문장이 좀 길죠? 과거에 그 인증 기준을 갖다가 그냥 다 섞어서 넣어버렸기 때문에 문장이 좀 이상해집니다. 장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탐지, 기록, 분석, 복구, 보고 등의 절차를 수립 관리해야 함. 그죠? 이렇게. 요 그냥 여기 있는 걸 엿다가 그냥 쓴 거죠. 운영 현황은 지금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보 보호 관리 지침의 성능 관리에 매월 인프라 담당자는 성능 현황을, 이거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멋대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음. 자, 이를 위해서 인프라 담당자는 성능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고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였음. 그러면 제가 이게 한글이잖아요. 한글 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성능 테스트 결과서는 인프라 담당 팀장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하였음. 그냥 현황이죠. 여기 운영 현황은 말 그대로예요. 그냥 문제점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현황입니다. 그런데 결합 내용이 뭐예요? 자, 성능 테스트 시에 가상의 사용자를 너무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추상적인 말은
사용자를 2명으로 하여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실제 운영 중인 사용자 수와 차이가 발생하므로 성능 웹서버죠. 웹서버. 그래서 우리는 아파치 IP가 뭐였죠? 10.0.2.15. 그러니까 잘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잘 찾을 수 있게. 그 서버가 도대체 뭔지. 그래서 웹서버의 성능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음.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그 내용에 좀 자세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 테스트 계획서와 결과서를 확인한 결과 가상 사용자가 2명으로 되어 있음. 그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그 안에 이제 내용이죠. 자, 이렇게 되면 조치사항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버추얼 유저의 수를 실제 사용자 수에 비례해서 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결함 보고서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까지 가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심사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축 심사. 그리고 나서 이제 ISMSP 시험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이제 사실은 성능 쪽에서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올 여지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사용률이 90%를 초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하가 걸린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한글로 부하가 걸린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사실은 문제를 낼 때는 어떤 화면을 주고 이게 부하가 걸리는지 판단할 수 있게 물어봐야지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겠죠. 이걸 갖다 그냥 글로 90% 이하의 이상으로 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ISMSP라는 걸 전혀 몰라도 성능이 문제인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화면을 주고 우리가 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래도 문제가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출제를 해봤자. 그래서 이 화면에는 성능이 문제인 거, 그죠? 혹은 다른 인증 기준에 관련된 거를 좀 섞어서 관련 인증 기준에서 결함이 나올 수 있는 거를 다 체크해 보세요. 그래야지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 주관은 ISMSP를 공부할 때는 딱 요 사이클로 요 세 개의 세트, 오히려 이게 더 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일로서는 요 세 개의 세트를 딱 해보면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주관이 생겨요. 그래서 인증 기준별로 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